여러분, 김정우입니다. 제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종합 시사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총선 출마 부추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하셔야만이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다. 이건 뭐 기정사실화 된 건 아니겠습니까? 한 장관이 21일 대전에 있는 한국어 능력 평가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한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이공계에 특화된 KA, 그러니까 카이스트 국제교류센터를 찾아가 가지고 과학기술 인재 유치에 대해서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일 날은 울산으로 달려갑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UNST라고 여기에 이제 연달아 방문을 해서 조선업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 등에 대한 산업계 목소리를 듣는 그런 일정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전국을 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의 그 현장 행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국회 일정 등으로 미뤄졌다가 이번에 가게 됐다. 그리고 우수 외국인 도입 등 그 법무정책에 해당하는 현장 방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재구 생각은 조금 틀려요. 아니, 저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은 일단 1년 넘게 대통령을 수반했고 또 정부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너무 가져오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도 커먼, 원희룡도 커먼, 그래서 출마를 해야 된다. 그 입장으로 저는 바뀌었어요. 자, 누가 봐도 그 국무위원이 아니고 대선 주자급 유세 일정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입방아치 좋아하는 정치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정치인으로 봐야 된다, 이제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마도 12월 전에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들은 소식인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을 찾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은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소 선택을 지금 이제 대구 가셨다가 대전에 가셨다가 울산으로 가시잖아요. 24일 날 그렇게 동선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치적 의미 부여가 가능한 얘기 아니냐. 지난 17일 날 대구는 사실 보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 윤석열 정부의 각을 세우면서 고비 풀리는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이준석이가 신당 창단론과 함께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 대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정치적 소용돌이가 엄청 일고 있는 곳이죠. 또 대전은 또 어떤 곳입니까? 김재구가 충청도예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날 대전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전을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법무부는 각 지역의 기관들과 추가 현장 방문 일정을 지금 조율 중에 있고 일단 24일까지는 울산까지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동선이 일단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한 장관님 역시 그 출마설을 부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기자들이 물어보면 예전과 달리 답변을 하십니다. 저는 흐뭇해요. 그리고 희망입니다. 한동훈이는 우리들의 희망이에요. 대구 방문 때
총선은 국민들 삶을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 그리고 또 여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여권에서 뭐 출마하신다고 기정사실화를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의견을 많을 수가 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말 속에 출마 붙였다. 김재구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그 정치권에서 선을 계속 긋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답변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대통령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김재원은 감히 해보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생각밖에 없다. 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었는데 지난 4월 달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 무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그런데 9월 달인가요? 이때 대정부 질문 당시에 내년 총선을 출마하는가? 안민석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임무가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부인을 하셨었거든. 근데 이제 9월 지나고 10월 지나고 11월 달 오니까 이제 그 총선이 4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도 마음을 잡수신 것 같아. 출마하는 걸로. 저 7월 달인가?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목포 조선소, 전남 도청, 제주 4.3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기구, 또 전북 딸기 농가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일반 시민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대전 내려가신 거, 또 울산 가시는 거, 이것은 정치적 행보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지금 굳히기 들어갔다. 여러분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가는 곳마다 그냥 인기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인산인해를 이루잖아. 아니 이준석이 대구 갔을 때 몇 명 모였어요? 한 50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열차 타고 서울 올라오려고 딱 역사를 들어가는데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사인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이래서 3시간을 연장해가지고 기차표 예약된 기차표를 다시 반환하고 3시간 이후에 기차 10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신당 만든다고 막 까불어대고 깐죽거리고 다니니까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것도 난 좋다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깐죽거려 이준석이. 아니 오늘 이준석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아주 깐죽대면서 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존재감이 엄청 커지니까 저는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준석이가 또 질투를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나와는 레벨이 아니다. 난 대표까지 했었고 정치는 내가 오래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절대적으로 대통령 이미지가 나빠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계에 입문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넌 괜찮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착화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윤 대통령의 후계자 이미지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울걸? 이렇게 평가절하해버립니다. 이준석이. 얘는 어제 자기 동료가 오늘 적으로 어제 자기 동료를 오늘 지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묘한 재주가 있어요. 뭐? 윤 대통령이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양해를 하셔야 하는데 그럴 윤 대통령이 아니다. 뭐 점쟁이냐?
준석이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꾸준하게 지적을 계속 나는 하는 입장, 나 이준석이 입장에서도 누가 더 그런 걸 잘하나 경쟁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그리고 늘 비난해 왔던 나 이준석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경쟁하는 그런 시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 이준석이고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비판 아닌 비판을 하면서 약간 띄워주는 척하면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 아주 영악한 이준석이가 만약에 신당을 창당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똑같은 그런 정치꾼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딱 갇힐 수밖에 없다. 갇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한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상황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이 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면 무위성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 대비를 모양 빠지게 무위성 정당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요 말은 나도 동의합니다. 이준석이 말한 이 부분은.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건 전부 다 느적없는 깐죽거리는 그런 애로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19일 날 페이스북에 써놨던 지금 2만 6천 명, 3만 1천 명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막 뻥튀기 해가지고 장난쳤잖아요. 내 방송해드렸잖아.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하냐? 3만 9,500명이 참여했다는 거야. 이제 500명만 더 넣으면 4만 명이라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10만 명 정도는 나를 지지할 거다. 내 당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과대망상이 걸려 있어요. 원래 그 페이스북 같은 데 이런 데 공지할 때 첫날, 둘째 날 괜찮아요. 그렇게 막 몰려옵니다. 이슈가 되니까. 그리고 3일 뒤고 4일 뒤면 천천히 잊혀지는 겁니다. 온라인이라는 그런 거예요. 반짝 올라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3만 9,500명이니까 10만 명 정도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꿈꾸지 말아라. 그런 꿈꾸지 말아. 이 깐죽거리는 준서가 이렇게 경고하고 싶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참, 난 저 이준석이 생각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DNA가 이재명이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애가 아주 미워 죽겠어. 자, 이런 거 하면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출마하신다고. 그런데 출마를 어디로 하느냐, 어느 지역으로. 여의도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로 이사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경원을 뺀치놓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거기에 출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정치 평론가들이 그렇게 앞을 못 봅니다. 저는 절대 거기 안 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전세 들어간 건 전세? 자, 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재구 생각입니다만 종로도 나가면 안 돼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천 계양구에서 출마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희망을 해요. 왜? 거기 송영길 지역구에서 이재명 지역구로 바뀌었잖아요.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천구에서 3선인가 국회의원 하셨어요? 그쵸? 그런데 계양구에 가셔가지고 이재명이와 붙어서 떨어져도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떨어져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엄청나게 박수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겨서 붙으면 엄청난 큰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대선 후보까지 가능한 겁니다. 떨어져도 당 비상대책위원장 맡으면 돼요. 아니지, 이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마 12월 달쯤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쪽으로 아마 기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안철수, 나경원 모두 손잡고 함께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는 저는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안철수에게, 전국구는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아주 딱 단단히 뭉쳐가지고 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님이 아마 늦어도 12월 27일 전에는 사퇴를 할 가능성이 많다. 김기현은 그렇게 읽히고 있고, 인용한 혁신위원장도 이제 12월 25일인가요? 거기까지만 딱 하면 이제 내려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요 3합, 원희룡,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4합이네. 요렇게 똘똘 뭉치면 아마 대단히 그 국민의힘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국토부 장관이 4월 총선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여기 후임자도 벌써 대통령실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교원 교수님이 아마 물망에 올라와 있어요. 이 심교원 국토부 장관 후보님은 국토연구원장을 현재 맡고 있고, 그리고 전직 국토교통부 차관 후보군에 오른 상태였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모진 또 여러분 한 3-4분이 계신데, 첫 번째로 심규원 교수님이 가능성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 교수님은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교수님이고, 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캠프 정책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및 대출 규제 완화, 임기 내에 250만 가구 건설 등 주요 부동산 공약에 관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가지고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완전히 다 그려놓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호흡이 착착 맞지.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심 원장님이 국토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임명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 신 교수님은 문재인 부동산 정부 비판을 하면서 광기의 실험 시장을 만드는 정부다, 반격을 하기도 했죠. 어쨌든 뭐 책도 출간하셨고, 그 문재인 정권 비판을 한 책.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1순위로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장관 후임에 지금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또 막 왈왈 짖고 그냥 개떼처럼 이제 또 청문회에서 조지겠지요. 그거 가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지금 원희룡 장관 정말 한때는 고심을 했었는데, 국토부 장관 중요성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안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대통령님 의중이 총선을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지역 출마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 지역구 계양구로 본인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두시는 날까지 국토부 장관 열심히 하시고 계양구로 이사 가셔서 이재명과 한번 붙어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김재구 TV 김재구가 부탁을 드립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화이팅이고요. 아니,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이 이재명 나라냐? 참,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년 그 예산에 대해서 막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너무 한다는 거죠. 아니, 원전 발전소 100% 삭감, 빵원, 예산을 빵원이에요. 1원도 못 주겠다. 민주당 패거리들이 그냥 오늘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못하게 예산을 빵원짜리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안을 제시했던 거는 100% 예산 다 줍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나라 여기가? 그러니까 할 수가 있죠. 아니, 지금 국회에서 사사건건 틈만 나면 완력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이거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또 더하고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고질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거는 얘네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거냐, 국민을 걱정하는 거냐, 국가를 걱정하는 거냐, 이 세 가지 모두 걱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재명 나라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거, 여기에 예산도 중심을 두고 정리해버리는 아주 공산당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청년 예산 삭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이 2,382억 원을 일방적으로 전액 다 삭감했다는 거야. 정부에서 청년 취업, 청년이 이제 나아갈 미래지향적 진로, 이런 것을 2,382억을 국회에 신청 청구를 했는데 빵원으로 1원도 예산 접지 않고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현수막, 경제는 몰라도 나만 샀으면 돼, 이런 문구들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민주당 청년 당원이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10,000명 정도가 탈당했어요. 깨지는 거지. 자, 그리고 공정채용, 문화, 확산 예산 역시 일방적으로 다 감액시켰어. 감액. 청년들에게 질 높은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청년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총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도려낸 빈 곳에 뭘 집어넣느냐? 이재명, 나 감옥 가요. 이 사람의 생생내기 예산으로 다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홍보용인 지역화폐 예산은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음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전문가들이 평가했는데 정부가 거의 편성 자체를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다가 얼마? 7,053억 원이나 국민의힘, 정의당 동의 없이 불법 증액을 시킨 겁니다. 지역화폐에 얼마? 7,053억 원을. 이런 느작없는 정치꾼들의 행진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아주 홀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재명 나라냐? 그렇게 과대망상에 걸려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재구 노래 중에 착각하지 마 노래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서 착각하지 마 처음 보시면 내가 불렀어. 한번 들어보시오. 내년 나라 살림을 민주당이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정말 참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거 이거 김용민 또 누구야 걔 오늘 뭐 북콘서트를 하는데 얘네들이 또 탄핵을 주장하고 나왔어요. 얘네들은 사람만 모이면 윤석열 탄핵이야. 뭘로 탄핵할래? 이런 늦어없는 짓거리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탄핵을 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이재명이지. 범죄, 정과사범,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두리째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저런 위험한 사람을 탄핵시켜야지 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탄핵합니까?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들이 저기 세계 주요국에서 우리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고 우리나라의 협력 정대를 모색하는 등 대한민국 국격 위상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작 대한민국 거대 야당이라는 정치 패들이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탄핵 그리고 비난 총 쏘고 이런 삽질을 계속 해오는 이유가 뭘까요? 또라이들의 행진이죠. 그리고 민주당 당원분들도 개딸 빼고 다 나오세요. 거기 있어봤자 희망 없습니다.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내년 총선은 청년들의 내일, 나라의 미래 또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달려있는 중요한 총선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슈퍼 빅 텐트를 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김기현 대표. 아니 뭐 그만두더라도 대표님 그만두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김기현은 정말 우리 보수의 공인이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보수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자,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 각층 인물들을 모시는 건 역시 중요하다. 부정부패 정당이 돼서 개딸들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그런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남아 있다는 점도 저는 유의 깊게 보고 있다.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이원욱, 뭐 김종민, 또 윤영찬 이런 의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걸로 완전히 굳혔어요. 그죠? 굳히게 들어갔어요. 왜냐면 오늘 또 말씀하셨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배제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나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상민 의원은 저 대전 지역구인데 국민의힘으로 입당 굳혔습니다. 확실하게. 12월 25일 날에서 27일 요때 아니다. 12월 초에 저 자신의 거처를 확실하게 밝히겠다 하셨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자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게 이제 메이저급의 정치인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똘똘 뭉치면 아마 국민의힘 165석에서 한 175석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희룡,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요 네 분이 정말 딱 단합해가지고 내년 총선 진두지휘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또 우리 안철수 의원이 무슨 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든지 맡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인재영입 위원장 이철규 의원하고 함께 공동 인재영입 위원장 돼가지고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무언가 중책을 맡아가지고 뭐 전국 통일대책 본부장 하든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아마도 쉐이쉐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해봅니다. 예. 뭐 글쎄요 그렇게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다 뭉치는 것을 원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이준석이가 팔붙일 곳이 있겠습니까? 누구야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 김무성이가 팔붙일 곳이 있겠어요? 그냥 수면 아래 쭉 내려가는 겁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아주 그냥 우리 김기현 대표님이 다 내려놓으시고 이번에 대표직을 내려오시는 게 대통령 도와주고 우리 보수들한테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